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 요즘 아주 자극적인 그런 가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즉 자유우파에서 쿠데타를 음모하고 있으며 또 탄핵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되면은 이재명을 테러로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해요. 이재명이 극단적으로 테러로 죽는다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겠습니까? 민주당 최고 수석위원인 김민석이 당대표로 그 선계를 받으면서 가장 큰 이익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자유우파예요. 그냥 자유우파 저놈들이 아무 죄가 없는 이재명이를 그 재판소에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두어열라다가 실패하니까 죽였다는 이런 음모론이 퍼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법 처리로 그냥 지금 이제 순리적으로 이재명을 잡아 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최소한 4번은 있는데 지금 재판만 진행하는 게 4개예요. 그 4개의 25%의 확률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 역풍을 받아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자유우파들이 왜 그런 테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낭설이에요. 그런데 이 김민석은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김민석이 주장하는 음모론에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이 김민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김민석이를 관찰해 볼 때 김민석이가 가진 본래적인 어떤 개성, 개인의 개성 혹은 태생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김민석의 인간적인 개성이라 할까 태생적인 태도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김민석이 살아온 삶의 과거를 한번 훑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김민석은 27살 때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출마를 했는데 아주 거물 자유우파인 나웅배라는 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거물과의 이 승부를 벌여가지고 아주 작은 표차로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 자체만으로 김민석의 그 훌륭한 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1살 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김민석의 뛰어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재성박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재선에 성공했는데 3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21대 그러니까 2020년도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21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4선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31살 때 국회의원이 된 후 34살 이후에 지금 아마 60 정도 됐는데
한 4, 5년 동안 이 낭인을 한 겁니다. 이런 거를 분석해 볼 때 이 김민석은 재성박덕이라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대신에 그 재주를 그 덕으로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런 자극적인 음모론이 김민석의 그 반짝이는 재주에서 그 날카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개성이 두드러지게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명이었을 때 초선으로서 등극할 적에는 그 날카로움이 국민들에게 빛을 발했지만은 저 사람이 그 날카로움이 있는 대신에 그 날카로움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구나 하는 국민들의 깨달음으로 의해서 그 이후에 실패를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김민석이 표현하는 아주 날카롭다고 할까? 아니면 섬뜩한 그런 음모론을 제시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민석에는 개인적인 개성이 권력 지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짐작컨대 김민석이도 아마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자기에게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자기 개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을 위하는 것 같지만 태생적으로 자기의 권력 지향,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좌절시키고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반짝이는 지혜를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놀래거나 혹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엉뚱한 그런 음모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책을 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김민석의 개인적인 개성을 통해서 분석해보는 요즘 김민석의 여러 가지의 음모론, 정치적인 재주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석이는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은 이재명을 좌절시키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그 어떠한 자기의 잔재주를 숨기지를 못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뒤에 결론으로 내릴 거지만은 그래서 이 김민석은 이미 자기의 욕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 김민석의 그 어떤 정치 술책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개성으로 분석한 거고 지금 의도적 김민석이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어떤 그거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이재명이 1심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받음으로써 지금 이재명과 범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공범, 하수인, 기타 거기에 관련자들이 자기 살기를 위한 여러 가지 양심 선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것은
다수 야당 대표라는 그 권력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 이재명이 권력의 정점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서 지금 참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양심선언을 한다든가 진실을 퍼뜨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자기 이재명의 입지를 가장 위태롭게 할 사람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매립지에서 있었던, 신공항 부지에서 있었던 자작 테러, 그 하수인이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양심 고백을 해버리면은 이재명의 모든 범죄 행위라든가 변명이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릴 겁니다. 아, 이 사람 이거 이런 일까지 벌이는 사람이구나 라게 되면은 이재명은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되고 자기를 어떻게 구제해 주리라, 약 이재명의 정치, 윤석열이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는 자기가 4년만 고생하면은 여러가지 영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참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되리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뭐 감옥 그거 한 3년 석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그 갇혀 있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이 보통 별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조금 정신이 상한다든가 좀 가격한 사람 만나면은 엄청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지금 한 1년쯤 있어 보니까, 1년도 아니지만 이게 사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되겠는데, 이재명으로서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협박이라든가 이런 신변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정치 테러를 당할 거라고 이런 것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뱉어놓음으로써 저 사람이 만약에 양심 선언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회유를 했니, 검사들이 어떻게 협박을 했니,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정치 테러라는 어떤 이슈를 국민들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 테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갑자기 정치 테러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이재명을 테러했던 테러범이 자작 테러범이고 테러쇼라는 것을 폭로하려는 신변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생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어떠한 신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보통 신용으로는 표시가 안 나니까 자기가 유별나게 정치 테러, 뭐 전쟁을 통한 계엄령, 뭐 그러고 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자극적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사람들이 저 사람 일을 잘하구나.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일을 안 하는 농땡이들도 감독이라든가 선생님이 오면은 그 앞에서 청소를 잘하는 것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공산주의에 실패한 원인이기도 한데, 이런 여러 군집되어 있는 대중에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신용하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하는 것이 눈에 띄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위기에 있으니까 차기를 노리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면서 모두가 호위무사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좀 자극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걸레를 손으로 빨고 막 이런 식으로, 딴 사람은 발로 밟아서 빠는데 자기는 손으로 막 비누칠해가 빨아가지고 그 순간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김민석이가 지금 이재명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지지자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민석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의 지명 혹은 지지 속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50점만 받으면은 또 자기의 어떤 잔재주로서 이재명이가 낙마를 하면은 자기가 정치적 후계자로서의 그 어떤 쇼를 아니면은 유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정치 후계자로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정치 의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범죄 하수인 혹은 공범들이 신변의 변화로 양심선언 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타기로서 자유우파들이 이재명을 테러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엉뚱한 의제를 던져 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재명의 정치적인 후계자라는 그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라 이래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이재명의 개딸들 같은 지지자들을 통합을 시키면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면은 당내 경쟁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확률도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호위무사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이 나에게 정치 후계자로 지명했던 지난 전당대회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중심으로 모여달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재명 지지 세력에게 강렬하게 어필시키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김민석은 자기 재주를 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라 하긴 뭐지, 남을 조금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결점인데 그걸 재성박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을 조금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다 자기의 역량대로 열심히 살고 자기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순간 반사력이 훌륭한 사람은 운전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살고, 그냥 묵묵히 남 간섭 없이 자기 일이나 하는 사람은 뭐 집을 짓는 어떤 노동일을 한다든가 돌 깨는 작업을 묵묵히 하면서 자식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렵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김민석이 같이 남을 잘 이끌어가고 좀 이렇게 통치를 하고 또 조금 과장되게 속이기도 하면서 리드해 나가는 사람은 또 그런 직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똑같은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만 할 줄 알지 딴 거는 모른다 아니고 그 운전 반사신경으로서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김민석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치하는 저거끼리끼리는 저거끼리끼리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은 그런 거를 망각함으로써 자기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만 이 우매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운전을 하는 사람도 반사신경으로 저거 김민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의 정치적인 술책은 내가 볼 적에는 그걸 남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제 조건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에 대한 테러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반응이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 도면상에 서류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제가 많으면은 경우의 수도 많아집니다. 성공도 하겠지만 실패도 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민석은 자기 똑똑하기 때문에 실패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전제를 달아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만은, 그 완벽 속에는 경우의 수가 많아짐으로써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김민석의 지난 삶의 흔적, 정치적 행위를 분석해보면 알아요. 김민석이의 모든 정치적인 어떤 술책이라든가 업무는 조금 지나치게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남들을 속일 수 있는 듯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시선은 가는데 그 시선을 보는 순간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김민석이 약 20여 년간 정치적으로 쉽게 말하면 부활하지 못한 이유예요.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 그런가. 김민석이가 20년 전에 실패했던 김민석이를 분석하지 못했구나.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김민석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술책은 이재명이를 낙마시키는 데는 성공한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라든가 김민석의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김민석이 그래했다. 이거로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꿈을 김민석이만 꾸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정청래가 김민석과 똑같은 이재명의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사법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의 욕심이다. 그게 드러난 욕심이다. 왜 사법분과위원장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앞에서 볼 때 사법분과위원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또 정청래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보통 사법분과위원장은 뭡니까? 그 법관이라든가 사법계통에 일을 한 사람이 보통 해와왔는데, 정청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맡을 때는 정청래도 김민석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이런 경쟁자가 있다는 의미에서 김민석이가
꿈꾸고 있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 그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거의 눈앞에 닥치고 언젠가는 유죄를 한 가지는 받게 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의 호위무사인 척하면서 이재명의 지지 세력의 등을 얻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신양명을 꿈꾸는 사람이 어찌 김민석과 정청래 뿐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친이재명 세력에게만 있겠느냐?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임종석이 그리고 경기도지사 김동연 등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민주당 내의 비이재명 세력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권력 구도를 내다봤을 때 김민석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김민석이 됐든 정청래가 됐든 혹은 임종석이가 됐든 그 외에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의 낭만은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에 의해서라도 낙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이후 한국의 정치판은 지금 자유우파의 국민의힘 당 내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당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내다보는 현재의 김민석으로 내다보는 한국의 10월 정치 분석입니다. 오늘은 김민석의 여러가지 음모론을 통해서 보는 하반기 한국 정치판에 대한 분석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